3-3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석풀이를 하자면 B점을 구하고 B를 구하고 정점거리 구하면 되겠죠. 이제 B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점을 줬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면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B를 갖게 되죠. 무슨 방정식의 해? 얘는 내가 구한 직선,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풀고 나면 B점을 찾을 수가 있죠. 사람이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정석풀인데 이거는 뭐 천천히 풀어보면 돼요, 차분하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하면 좋겠죠. 삼각형을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 얼마?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대 2가 될 것이고 여기 루트 5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풀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 이 직선하고 얘하고 뉴 함수를 만들 거 아니니, bx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녀석의 뉴 함수를 만들 텐데, 이 뉴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합니까? 이 직선 다 넘겨서 만든 뉴 함수가 당연히 승주 바운스는 어디서 갔겠어요? 1에서 갔겠죠. 그리고 뉴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직선을 넘긴 경우에는 이 친구의 변곡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영향을 주는 건 2차 항의 개수잖아. 그치? 변곡점의 공식이 이거죠. 마이너스 3a분의 b. 뉴 함수를 만들어서 1차식을 아무리 넘겨봤자 AB에 영향을 안 준다고. 사람이 이해돼? 그러니까 변곡점은 그대로 얼마겠어요? 얘 변곡점하고 똑같을 거야. 0이야. 변곡점은 안 변해. 변곡점 공식 생각해봐도 B값이 0이니까 0인가 할 수 있죠. 그럼 유닛이 얼마입니까? 뉴 함수의 유닛이 얼마야? 민재? 이게 뉴 함수인데 이 녀석의 유닛 1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결국엔 이 길이가 3이라는 거야. 3. 1대 2대 루트 5니까 루트 5 곱하기 3이 되겠죠. 답은 4번.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비율 관계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연습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뉴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을 활용하죠. 여러분은 다 식으로 막 풀라고 하지.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야. 민재 다 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 선생님 최대한 그래프를 활용하지, 비율 관계를. 그러면 불필요한 식을 최대한 안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심지어는 이 방정식을, 이 직선을 찾지 않고도 그냥 기울기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야, 뉴함수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라. 잘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31번이 그 다음으로 31번을 보는데, 31번은 별표가 3개야. 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올 때가 됐어. 근데 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만 설명은 해야겠다, 이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별표 하나 치고 이거 잘 적어봐. 곡선 밖에서 곡선에다 내린 접선의 개수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거 내신 할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친구들도 있긴 한데, 곡선 밖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을 때 몇 개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위로 볼록한 녀석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조금 여기 공간을 두고, 이게 지금 변곡점 전까지 한 단계로 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얘한테 생기겠지. 여기까지 그려보세요. 마지막 이제 변곡점에서의 접선.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거는 다 듣고 나서 정리해봐. 여기에는 총 섹션이 세 가지 섹션이 있어. 이 섹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선 기준으로 이쪽 섹션이 있고요. 이쪽 섹션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섹션이 있어요. 이해해? 세 가지 섹션이 있다고. 그 세 가지 섹션에 있는 점들이 이 곡선에 접선을 내릴 때 상황이 달라져. 가려. 여기서 한번 이 곡선에 접선을 그려봐 하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또 근데 여기만 있을까? 어디도 있어? 여기서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한 번은 접하겠지. 민재 이해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정말 하나 찍어놓고, 하나 이렇게 하나 생길 거야. 이 점은 몇 개를 갖냐면 항상 두 개를 갖죠. 이 구역을 이제 A 구역이라 할게요. A 구역. A 구역에서는 항상 두 개씩 갖습니다.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이제 B 구역은 어떻게 되겠냐면, B 구역에 있는 점 입장에서는 접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접선 없잖아. A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접선이 아니지. 그렇지? 절대 접할 수가 없고. 그래서 B 구역에 있는 애들은 빵개 그 다음에 이제 C 구역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 C 구역에 있는 녀석, 여기다 이제 C 구역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하나에 몇 개? 한 개. 한 개만 가능하다. 이동을 시키고 싶은데 용량이 안 돼.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몇 개야 하면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죠. 이게 항상 적용이 되는 거야. 항상. 그럼 봐봐. 여기 옆에 그림에 가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 어떻게 냈냐면, 자 여러분, 자,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에 그냥 보기만 하기에는, 자 여기 이 점에서 이 3차 함수에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볼록선 기준으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따로 보고, 이거 하나 따로 보는 거야. 따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갈색 입장에서 지금 보라색은 접선이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긴다. 어떻게 두 개 생겨? 이렇게 하나 생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지금 접선 가운데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록색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입장에서의 이 갈색은 한 개밖에 접선을 못 갖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서는 몇 개? 총 2 더하기 1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접선을.
이래 안 헷갈립니다. 이게 쪼개서 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일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쪼개서 안 하면 헷갈린다고. 사람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곡선 밖에서 접선의 개수를 계산할 줄 아셔야 한다. 이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예시로 한번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려운 것 같아. 자, 봐봐. 이쪽 접선이 있고요. 여기 접선이 있죠. 이 각각의 입장이 달라요. 주황색 접선이 위에 있는 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황색 위에 있잖아. 그러면 주황색 위에 어떤 점의 입장에서는 접선이 한 개 한 개. 얘도 접선이라고 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한 개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적어보세요. 주황색 선 입장에서는 한 개라고, 한 개.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해서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한 개, 한 개. 그런데 이 자주색 선분 위에서는 몇 개겠어요? 자주색 선분 위에서는 한 개, 이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 개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나 있어?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또 두 개다, 이거. 한 번은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 그러면 이제 기출을 보면요, 여러분, 얘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총 이 그림상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A존, B존, C존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접선에 있을 때도 아래쪽에 있을 때, 위에 쪽에 있을 때, 총 5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디가 나왔냐면은, 얘네가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 개념을 설명한 건데 얘는 좀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다.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얘가.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헷갈리지 않게 카운팅을 할 수 있으니까. 민재씨 이해하셨어요? 좋아.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맞추는 건 쉽지 않죠. 정답률이 25%잖아. 옛날 거긴 하지만 25% 선생님이 객관식은 35%보다 낮으면 변별력이 실패한 거라고 했죠. 25%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그냥 다 찍어서 푼 거겠지. 찍마시겠죠. 심지어 답이 4번이었어요. 다 찍었다고 봐야겠죠. 진짜 푼 사람이 거의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람이한테 매번 강조하는데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종이에다가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점 0,2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요. 그럼 선생님이랑 직선을 배울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종류의 직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도라에몽과 도라에몽 형태의 직선이 있고 횡단보도 형태의 직선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꼴인데 다른 게 고정이고 얘가 변하면 마치 도라에몽의 프로펠러 같이 베글베글 도는 모양이고, 기울기는 줬는데 y절편이 이제 고정되지 않았으면 얘가 기울기는 일정한 상태에서 평행이동하니까 횡단보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라 했죠. 그렇다면 둘 중에 뭐겠어요? 하람씨? 그렇죠. 이 직선은 도라에몽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라에몽이라고 하자 이거지. 도라에몽이야. 이 도라에몽 직선이 이제 이해를 했어. 그 다음 곡선, 이렇게 생긴 곡선 있죠. 이 친구를 이제 보자마자 어떻게 생겼는지가 보여야 돼. 꾸불통 합니까? 꾸불통 안 합니까? 성주? 꾸불통 하죠. 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이거 떼고 보라 그랬지? 그럼 x제곱으로 묶이고 x-3이니까 당연히 여기 0, 3, 그 다음에 플러스 1만큼 된 거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보여야겠죠?
해석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꼬불통한 곡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 3차 함수랑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 있어요. 고정된 거는 3차 함수고 뱅글뱅글 도는 게 움직이지. 여기까지 머릿속에 상상이 됐어요? 좋아.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좀 성의껏 그려봅시다. 대충 우리가 이제 개형은 봤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이면 우리는 나머지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1, 0,1이고 4, 최, U, 유닛 1이니까 해보면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까지 이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1,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후다다다닥 다 찾아놓고 문제에서 0,2를 지나야 되니까 0,2에다가 점을 딱 찍어보면 0,2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프로펠러 이렇게 도는 거지. 돌아해봅니다. 이 직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해해요? 아저씨? 이해했지? 그러면 fm이라는 것은 자 일단 m이 0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m이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잖아. 몇 개에서 만나? 교점이 몇 개야? 한 개. m이 0일 때 교점이 한 개야. 지금 선생님 교점이 왜 한 개죠? 얘는 이제 무한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m이 0일 때 한 개다. m이 0보다 커져. 계속 한 개지. 한 개지. 한 개지 하다가 언제 두 개가 되겠어? 특이점. 언제? 그렇지. 접할 때. 접할 때 두 개가 되겠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접하고 나면 얘가 뚫고 넘어가잖아. 그럼 몇 개가 되겠어? 세 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 개이다가 접할 때 두 개이다가 세 개가 될 거라고.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셔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로 가면 어떻게 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한 개가 될지 여기가 세 개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런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올 때까지는 얘가 연속이래.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올 때는 얘가 연속이래.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를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가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한 개이잖아. 한 개. 조금씩 커져가면서 얘가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언제 한 개가 깨지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이란 말의 의미가 뭐야? 야, 이 a일 때 처음으로 한 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사람스 이해? 처음으로 한 개가 안 되게 하는 a 찾아봐 이 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다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는 사후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니까 변곡 접선을 반드시 확인을 하자. 변곡 접선을 확인을 해야 돼.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지금 1,-1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십시오. 빨리 간다. 구하고 나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야? 이 직선이 저기 몇 컴마 몇? 0,
0,2를 지나는지가 우리의 궁금증이지. 그치? 0 집어넣으면 지나죠. 0,2잖아. 그치? 아하, 그래서 뭘 알아낸 거야? 야, 이 변곡 접선이 어디 지난다? 저 도라에몽 0,2 지난다 라는 거 알아낸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그림 잘 봐봐.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가 쭉 오다가 처음으로 뭔가 특이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얘가 딱 변곡 접선일 때가 특이점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때도 여전히 접선의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고. 변곡 접선을 지나니까. 그럼 변곡 접선을 통과한 후에도 얘는 여전히 하나만 만나겠지. 그치? 변곡 접선을 얘가 지나기 때문에 2개, 3개가 생길 이유가 없어. 계속 하나야. 계속 하나. 하나. 오케이? 그래서 0이 될 때까지도 하나고 0 이후로도 하나고. 그래서 언제를 구해주는데 이렇게 접할 때가 처음으로 A가 나오는 거야. 처음으로 A가. 그러니까 찍더라도 양수로 찍어야겠지. 그치? 3, 4, 5번 중에 하나로 찍어야겠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변곡 접선을 확인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여기서 변곡 접선을 얘가 만약에 안 지났다 그럼 여기다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변곡 접선을 안 지나는 순간 이렇게 3개짜리가 생기면서 음수에서도 A 값이 튀어나올 수 있다. 불연속점이 생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2개가 생기는 직선이 언제 생겨? 여기서 싹 접할 때 처음으로 이때가 특이점, 이때가 A라고. 이때가 M 값이 A가 되는 때예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 그래서 얘 접할 때 열심히 찾아주면 되겠죠? 접할 때 기울기 찾는 문제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다 똑같잖아. 접할 때는 우리가 천천히 푸는 거야. 뉴함수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풀어내는 건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별표가 3개냐? 이 주제 자체가 연습을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 때문이고 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비율관계도 사용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이디어 선생님이 다 제공했으니까 시험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변곡 접선 위에 점이 아닐 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뭐라고? 변곡 접선 위에 점인 거잖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접선이 2개라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여서 통과. 접점이 하나여서 통과고 이때 처음으로 접점이 여기고 여기 2개 돼서 여기가 특이점이 됐던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제 얘도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여기도 여기 다 나올 수 있다. 그치? 그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접선의 개수를 FM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 점을 이렇게 약간 이동시키면서 내신 문제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면 약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좀 엔제 풀 때 이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게 만날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죠. 아직까지 이제 기출에서는 변곡 접선을 활용한 것까지 나왔다. 여기 있는 테마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설명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별표. 얘는 뭘 연습하게 해줬냐면 케이스 분류 연습하게 해줘요. 케이스 분류 때문에 넣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 이게 또한 문제를 같이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스타일 올드하죠. 요즘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점이 있다.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승조 꼬불통합니까? 꼬불통하죠. 왜? 크로스가 최소 2개니까. 그래서 얘는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면 크로스가 3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가 바운스일 수 있죠. 케이스가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된다. 케이스가 3개가 돼. 어떻게 3개가 될까? 첫 번째, 봐봐. 이 ax 플러스 1이 따로 놓을 수 있잖아. 그치? x랑 x 마이너스 1하고 다르게 놓을 수 있다고. 그럴 경우에 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런데 이 ax 플러스 1이 이 x랑 같을 수는 있나요? 없죠. 불가능.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x가 0일 때 1일 때 여기서 2개 만들고 싶은데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 무시한 겁니다. 뒤집어졌을 수도 있죠.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또 이거, 이번에는 여기가 크로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지. 왜냐면 지금 이 플러스 1을 x-1하고 같이 만들어주려면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때는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근데 선지를 봐봐. 선지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어요? 없죠.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지. 이것도 아닌 거야. 선지 없잖아. 선지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3가지 케이스가 여기서 또 생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런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인 경우겠죠. 두 번째,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일 수 있겠죠. 세 번째, 지금 다 a가 양수일 때를 하는 거긴 하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돼. 약간 이제 디테일을 생각해 주자면 이렇게 개형이 생기려면 a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럼 1번은 말이 안 되죠. a가 양수면 말이 안 되지. 2번도 말이 안 되죠. a가 양수니까. 왜 a가 양수여야 된다 그래? 지금 a가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a가 양수여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겠지. 그래서 딱 봐도 1번, 2번 탈락이에요. 3번은 가능하죠. 그럼 1번, 2번의 경우가 말이 되려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이 복습하기에 좋다. 논리가 정확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가 0보다 작고 여기는 a가 0보다 큰 거.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
이 그래프 위에 1,0에서의 0을 접점으로 하는 직선 L이라고 하자. 자, 가령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하나 예시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접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L입니다. 이 L하고 수직이면서 P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해하세요? 이제 이해해요? 이런 걸 이해를 할 줄 알아요. 아, 이게 말로 이해가 돼야 돼, 이런 것들. 이 빨간색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한다. 세 점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통과다. 이해했어. 좋아. 자, 그러면 하나씩 더 확인해 봅시다. 이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직, 이렇게 되면 세 점 만나죠. 무조건. 그치? 얘가 1이고 여기에 수직인 녀석은 반드시 하나, 둘, 셋이죠.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정리할 줄 알아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1보다 크다. 이거 a로 정리할 줄 알아. 요거 고1 수학이요. 고1 수학. 중학교랑 고1 수학.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일단 얘를 마이너스 a로 바꿔. 역수 취해.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 여기는 무한대가 있었던 거지. 무한대가 역수가 되면 어떻게 돼? 0이지. 그러니까 여기 0이 생기는 거야. 1을 역수 취하면 얼마야? 그치? 이렇게 바뀌어요. 고1 수학, 고1 수학. 그 다음에 난 a로 표현하고 싶잖아. 그럼 얘를 a로 놓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부분 트니까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지.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요. 몇 가지만 풀어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3, 4로 줄어들었지. 3, 4.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해 본 바 이런 걸 더럽게 못해요, 애들이. 신기할 정도로 못해. 왜? 자주 볼 일이 없거든.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더라도 자주 볼 일이 없어. 이런 거 나올 때 연습을 해줘야 돼. 야, 여기 원래 무한대가 없잖아. 그럼 애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만 쓴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만 쓰면. 오케이? 아시겠어요? 꼭 이런 거 복습을 해줘야 한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이죠.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접선이 생기고 여기에 법선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인데 이때가 하나, 둘, 세 개를 지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지금. 마땅치가 않지, 그치?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어렵다. 어려운데 자, 이것도 연습을 위해서 잠깐 써봅시다. 봐봐, 같이 해봐. 해도 마이너스 a분의 1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0, 1이지. 그치? 역수 취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봐. 보지 말고 해봐. 한 번만 연습해봐. 했어? 0은 뒤집히면 무한대가 되죠. 1은 뒤집혀도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에다가 음수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거 선제 있어요 없어요? 선제 없죠? 그래서 얘는 선제 없음. 객관식이니까 그냥 버려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선제도 없는 애를 이거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막 되네 마네 저 판에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이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험장에서도 현명하게 내가 이거 할 게 가치 이걸 풀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란 말이야. 계산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일단 다 된다고 가정하고 한 거잖아. 그런데도 선제 없지. 해볼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디테일을 따질 필요가 없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돼. 여기서 더 디테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은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이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감도 어느 정도 잡아야 돼. 3번. 세 번째 케이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똑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0보다 작아야 되죠. 역수로 뒤집어주면 마이너스 a 어떻게 돼요?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a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이제 선지를 보니까 여기서 딱 얻어 걸리면 좋겠는데 3번, 4번 중에 지금 좁히고 있었는데 둘 다 0보다 크지? 그치? 0하고 3분의 1, 3분의 1하고 1, 이 사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50-50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아시겠죠? 더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걸 답을 내려면 더 해봐야겠지. 그럼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접할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접선이. 그러니까 얘는 특이점을 찾을 때 특이점이 언제야? 특이점 접할 때예요. 접할 때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일단 기울기 자 F'1 구해보세요. F'1은 바로 나와야 돼. 이거 fx 보자마자 F'1 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제 얼마야? 네? F'1 얼마야? 프라임이요? 얘만 사라지고 여기다 1 넣고 1 넣는 거라고 계속 하는 거잖아. 지금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지. 1 곱하기 a 플러스 1이니까 그냥 a 플러스 1인 거야. 오케이? 빨리빨리 해야 돼. 이 3개짜리는 시험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에 역수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기울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리고 x-1이 바로 이 직선일 거야. 접선.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둘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x-1 ax 플러스 1 이 뭐랑 같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접할 때를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넘기면 x-1로 묶여요. 어떻게 묶입니까? 적어보세요.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 는 0 이렇게 되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얘가 3개의 실근을 갖길 원하니까 2개 더 생겼으면 좋겠잖아. 여기서 1개 생기고 여기서 몇 개 생겨야 되는 거야? 2개 생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보다 뭐하다? 크다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어렵죠?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이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안 하고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별식 D를 세워보면 그냥 바로바로 적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거야.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얘를 지금 A가 우리는 양수니까 A 플러스 1, 4A가 되는 것이고 3분의 1 A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A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가 양수여야 되는데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문제 그 해설지도 있거든. 근데 절대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케이스를 정확하게 내가 분석을 하고 풀어야 이런 식도 세울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이제 풀어서 맞춰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복습을 하라고. 복습을 하면서 지금 케이스 분류 어떤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이렇게 3개짜리 줬는데 2개는 크로스를 알려주고 하나는 안 알려줬을 때 얘가 바운스일 수도 있고 크로스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크로스이면 이 크로스 세 번째 크로스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오른쪽에 있을 거나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김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부등식 한번 정리하는 것도 복습하고 여러모로 복습하기에는 좋은 문제였다. 마지막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기성 문제입니다. 극기성 문제여서 여기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 얘도 애들이 극기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F1, F2 이렇게 돼 있어요. F2를 G로 바꿔주세요. 헷갈리니까 F2를 G 또 나를 보면 I로 표현을 했잖아. 근데 I에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냥 얘는 F로 놔두고 옆에다가 하나 더 세워줘. G'0을 하나 더 써주면 되잖아. G'0 gx-2kx gx 플러스 kx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자, 그래서 지금 두 다항으로 fx랑 gx가 있는데 이 fx랑 gx가 가나 다를 만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를 읽으면 둘 다 원점을 지나죠. 그렇구나. 나를 읽으면 이제 나 해석하는 게 핵심일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이제 별표 쳐놓고 나를 잘 복습을 해주면 되고 다는 그냥 읽고 바로 해석이 가능하죠. 다는 fx랑 gx가 원점에서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프라임 값은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써주면 이제 가나 나를 다 해석을 한 거고 나를 좀 뜯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뜯어야 돼? 이게 이제 극기성이라는 거야. 오랜만에 극기성 복습을 좀 해봅시다. 다 적어보세요. 자, 먼저 F'0은 이 식을 그대로 적는 거야 지금 나식을. 근데 x가 0으로 갈 때 위에는 이제 fx 아래도 fx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죠. 근데 f0이 얼마라 그랬어? 가에서 0이라 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어도 되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 kx 아래도 마찬가지 0이니까 마음대로 넣는다. kx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의미를 만들어 주려면 위아래를 뭘로 나눠야겠어요? 민저씨? 네? 뭘로 나눠야겠어요? 분자분모를? 뭐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식을 의미 있는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극한은 항상 수렴하는 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왜 fx-f0을 했겠어? 타임 몇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가 지금. 수? 그래, 그러니까 위아래를 뭘로 나눠줘야겠어? x로 나눠줘야겠지. 대답 잘했어요. 그래서 x로 나눠보면 1이 2k가 되고 1이 k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리미트를 뿌릴 수 있나? 리미트 뿌릴 수 있어? 가능하죠? 수렴하나요? 예. 그럼 수렴하잖아. 왜 수렴해? 이게 뭐니까? 프라임 X F 프라임 아니요. 이거 다항함수니까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2K, K 당연히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를 다 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극기성을 쓸 수 있는 거야. 극기성을 쓰면 어떻게 돼? F'0, F'0, 2K, K가 F'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극기성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빠르게 넘겨주면 F'0에 F'0 플러스 K가 뭐랑 같다? F'0 플러스 2K랑 같다. 2차 방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냥 별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별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별 마이너스 2K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상수 K 구하라 그랬죠? 상수 K를 난 구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식은 G에서도 똑같이 성립하죠? 맞아요? 이거는 이제 G도 G 프라임 제로도 성립한다 이거야. 맞아? 이해해? 문제 다시 봐봐. 나에서 F I잖아. I 1, 2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1, 2를 다 뭐로 보고 있어 지금? 1은 F로 보고 2는 그냥 G로 보고 있지. 그러니까 F에도 성립, G도 성립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인 거야 사실? 알파 베타의 곱인 거야. 그치? 이 별을 알파 베타 하나씩 생각했을 때 F'0이랑 G'0이 하나씩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근각 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2K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가 되면서 2분의 1이 답이겠죠. 기성 복습하라고 넣어놓은 문제이다. 접선의 방정식 내용은 끝이 났습니다.